우리 고려 세태기하는 14세기 충선왕. 자, 이 충선왕을 아셔야 되는데, 첫째, 충선왕은 개혁을 시도해. 13세기 말에 처음 왕을 했을 때 그 개혁기구를 뭐라고 그러냐? 사리몬이라고 그래요. 첫째 알아야 할 것이죠. 개혁기구예요. 사리몬. 개혁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재정의 필요성이 있어. 그래서 재정기관이 의엄청이라는데, 첫째 개혁기구 사리몬, 두 번째 의엄청, 그리고 세 번째 만권당. 원나라 수도 베이징에다가 글자 그대로 하면 만권의 책이 있는 집 이 뜻이야. 개경이 아니고 원나라 수도 베이징에다가 북경에다가 만권당을 설치해. 그러면서 고려에서 온 학자 이재현 같은 사람, 이색 같은 사람 하고 원나라 학자하고 교류하는 만남의 장소, 일종의 레스토랑을 운영했어. 그래서 거기에 원나라 관리도 드나들고 원나라 학자도 드나들고 고려 관리, 고려 정치인도 드나들고 이랬다는 얘기야. 그걸 만권당이라고 그래. 어디에 있다고? 원나라에 있었어. 개경에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면서 여기를 통해서 성리학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원나라 당시의 대학자, 제일 유명한 학자인 조맹부라는 사람의 학문과 글씨가 들어오고 그런다고. 자, 그리고 네 번째 재상지정 발표. 다시 1308년에 왕으로 오면서 재상이 될 수 있는 종자, 글자 그대로 하면, 그러니까 왕실하고 혼인할 수 있는 집안 이 뜻이야. 그러니까 대표적인 권문세족 집안 15집안을 발표해. 왕실과 혼인할 수 있는. 그걸 재상지정 발표라고 그래. 이 국사교과서에 이 재상지정 발표하는 사료가 나와요. 사료가 있어. 자, 이게 충선왕에서 아셔야 할 네 가지야. 첫째, 개혁기구 사리몬. 두 번째, 개혁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재정기관 의엄청. 세 번째, 원나라 수도에다가 만권당. 네 번째, 재상지정 발표. 그래서 권문세족 15집안을 발표하고, 그리고 고려에서 특히 심해지는 근친결혼, 같은 집안끼리 결혼하는 걸 한자로 하면 동성혼, 근친결혼 금지명령을 내리고 한다고. 자, 그게 충선왕이야. 그 뒤에 충숙, 충해, 충목, 충정 이러는데 그럼 별 볼 일 없는 왕들이야. 다. 하단은 참고로 고려말 뭐 개혁관청 하는 게 있어요. 참고로 보시고, 이러면서 한 장을 넘겨서 14세기 중반에 공민왕이라는 개혁군주가 나타나. 원나라라는 황제국가 안에 노라는 왕국이 있었어. 황제국가 안에 왕중왕이 황제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 왕국이 있단 말이야. 그 중에 노라는 나라의 왕국이 있었어. 노라는 나라 왕국의 공주가 공민왕의 부인이야. 노국대장공주. 이렇게. 자, 원나라에서 온 이 고려 왕비 중에 둘을 알아야 돼. 첫째, 충렬왕의 부인 제국대장공주. 그리고 공민왕의 부인 노국대장공주. 그렇게 둘만 알면 돼. 그 둘을 구분해야 돼. 모르면 그냥 노국대장공주만 해요. 그럼 공민왕 이러면 되지 뭐. 자, 이 공민왕 조항은 다 알아야 돼. 공민왕 조항. 첫째, 공민왕이 개혁을 실시해. 공민왕의 개혁이라는데, 개혁 정치를 단행할 수 있었던 시대적 배경이 있었어. 바꾸자 얘기야. 바뀌면 한반도가 발전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중국놈이 방해해야 되는데 중국놈이 방해하는 기록이 없어. 왜? 중국이 기반 문제가 복잡해. 어떻게 복잡하느냐? 원이 무너지고, 이때 양쯔강이남, 중국 남쪽에서 오리지널 한족 국가인 명이 등장하래. 의천도령기에 나오는 그 명교회들이 나라를 세워. 그 나라를 명이라고 그래. 명교가 되었다고 해서 명이래. 이거 원명교책이라고 그래. 원나라가 무너지고 청나라가 뜨는 때, 그때 이런 혼란기를 이용해서 공민왕이 개혁을 단행해. 개혁의 배경은 원명교책이라는 혼란이. 예. 그리고 그 개혁의 내용이야. 첫째, 대외개혁. 국제적인 문제. 두 번째, 대내개혁. 그렇다. 대외개혁에서 알아야 할 것이 두 가지. 대내개혁에서 알아야 할 것이 두 가지. 이렇게 돼 있어. 예. 먼저, 아마 대외가 먼저 나오지. 대외적인 개혁. 그 대외적인 개혁에서 첫째 알아야 할 것이 이거예요. 1350년 5월 26일 날 미리 3월 달에 동국명 병마사로 유인우라는 사람을 임명을 해. 비밀리에. 임명을 해서 내가 날짜를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어느 날 내가 너한테 연락을 하면 거기 함경도 일원에 장악하고 있는
몽골 관리를 다 내쫓아버리라. 이런다고. 그래서 그래놓고 그러면 나이가 수도서울에서 원나라 앞잡이, 원나라 황제의 엄마가 기왕후라는 여인이야. 공녀로 끌려간 여자야. 아들이 순재라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오빠, 즉 자기 여동생 기왕후라는 여인을 등에 업고 오빠 기철이라는 놈이 권력을 좌지우지해. 그러니까 그 기철 일당을 내가 죽여버릴게. 그날 너는 원나라 관리를 함경도에서 내쫓아라. 같은 날 일어나는 사건이야 이게. 그래서 쌍성은 옛날 고구려가 성을 쌓은 적이 있었어. 이걸 고려가 외곽에도 성을 다시 쌓았어. 그래서 원래 여기 화주라는 데인데 백성들이 그냥 부르기 편하게 이중으로 성곽이 있었다 해서 쌍성, 별명이 별명. 예? 쌍성을 전부 관리하는 관청. 그래서 함경도 이슬이야. 함경도를 관리하는 관청 이슬이야. 거길 쌍성 총관부라고. 창성 총관부를 무력으로 되찾아. 무력 수복. 우리 민족은 이 민족이 쳐들어오면 맞고 이러지 쫓아가서 뺏고 이러는 게 별로 없어요. 쫓아가서 뺏고 이런 건 중요해. 그래서 쓰시마, 대마도 정벌, 요동 정벌 그거밖에 없어. 그리고 세 번째 쌍성 총관부. 이 세 개밖에 없어. 예? 그러니까 그 세 개는 다 중요한 거예요. 예? 이 쌍성 총관부 탈환이야. 무력 수복. 1350년 5월 26일 날. 예? 그 수도서울 개경에서는 기철일당을 죽여버린다고. 그날. 그걸 친원파숙청이라고 그래. 그 뭐 별로 중요하진 않아. 그러면서 대외적으로 그래서 함경도를 차지하고 그리고 만주의 요양 지역을 무력 점령을 해. 만주의 요동 지방에 요양이라는 데가 있어. 요양 점령. 무력 점령이야. 젊은 장군 이성계를 통해서. 자, 이게 고려 국민왕조왕에서 하셔야 할 대회상이야. 쌍성 총관부의 탈환 가장 중요한 게. 그리고 요양 점령. 한편 대내적으로 농민 집안 출신의 편조라는 승려를 데려다가 토지개혁 노비해방을 단행을 해. 이걸 전민, 밭전자, 백성민자, 밭과 백성을 변정, 바르게 변하게 하는 도감, 임시관청. 근데 전민 변정 도감은 공민왕 때 처음 설치한 거 아니야. 이전에도 설치한 적이 있었어. 도감은 임시관청이라고 했잖아. 근데 여러 번 설치했었어. 근데 그게 실패를 했어요, 다. 근데 공민왕 때는 성공을 해. 원래 편조라는 승려인데 일반 백성들이 얘를 뭐라고 불렀냐면 신도인이라고 불렀다. 예? 편조라는 원래 승려야. 예? 그래서 권문세족의 토지를 뺏고 권문세족한테 억울하게 노비가 된 죄를 풀어주고 이런 개혁을 단행한 거야. 이게 전민변정도감 설치 이러는 거야. 그래놓고 공민왕이 기철이가 권력을 좌지우지하였던 정방을 없애버려. 정방 폐지. 아까 정방 설치자가 누구라고? 최후. 폐지자가 누구라고? 공민왕. 이렇게 같이 세트로 기억해야 돼. 정방 설치 최후, 정방 폐지 공민왕. 왜? 친한파가 여기서 권력을 좌지우지하니까. 그래서 폐지한 거야. 이렇게 네 가지 내용. 이러한 공민왕 개혁 정치가 실패를 했어. 마지막 아래하는 거지. 개혁이 실패했다. 전 세계 개혁이 실패한 건 답이 다 똑같아. 전 세계 개혁은 왜 실패하냐? 개혁 세력이 약한 거예요. 개혁 세력의 미학이. 국민왕 개혁 세력이라는 게 누구냐? 누구야?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들. 누구? 새롭게 진출한 애들. 신진 4대부야. 신진 4대부 세력이 너무 힘이 없었어. 장관, 차관은 돼야 되는데 동사무소 서기 정도밖에 안 돼. 구국공무원이야. 구국공무원이 임금 도와줘봐야 도울 게 없잖아. 주민등록 등초본 빨리 떼어주는 거 이외에는 별 도움이 안 돼. 예? 그래서 개혁 세력 미학이야. 이걸 뒤집어 엎으면 얘가 약했다니까 뒤집어 엎으면 강했다가 나올 거 아니야. 누가 강한 거야? 중앙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권문세족이 막 강한 거지. 이걸 기존의 권력을 가진 자 보수파의 반발. 항상 개혁이 실패하는 건 보수파의 반발이야. 항상. 이걸 유식하게 얘기하면 이미 얻을 득자, 얻었다. 뭐 권력을. 그걸 기득권층이라고 하잖아. 기득권층. 권문세족, 기득권층의 반발. 뭐 똑같은 말이야. 아니면 권문세족의 반발. 이래도 되고 똑같은 말이야. 전 세계 개혁이 실패하는 건 다 개혁 세력 미학이야. 뒤집어 엎으면 보수파의 반발. 똑같은 표현이야. 예? 이게 국민왕 개혁 정치의 실패야.
그러면서 그 밑에 지도를 보시면 거기 흰색 부분 쌍성총관부 탈환으로 새롭게 얻은 영토예요. 흰색 부분이. 눈으로만 파나. 눈으로만. 그 옆에는 개경에 있는 유명한 공민왕과 그의 부인 노국대장공주를 그려놓은 벽화예요. 개경에 있는. 그리고 밑에 있는 건 공민왕 때 북쪽에 중국의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들으니까 빨간 수건 메고 단체 정전을 강조하면서 쳐들어왔어. 2번씩. 그걸 뭐라고 그러냐? 홍건적이라고 그래. 황건적이라는 게 있고 홍건적이라는 게 있거든. 여러분은 황건적은 알 필요 없고 홍건적. 빨간 수건 메고. 수건. 한다고. 빨간색 수건 메고 쳐들어왔다 이거지. 그걸 홍건적은 아니라고 그래. 2번에 걸쳐서 침입이 있는데 그중에 2차 침입 때 버티다 안 되니까 북쪽에서 쳐들어왔으니까 남쪽으로 도망가야 되잖아. 남쪽 경상도 안동으로 도망을 가. 당시 경상도 안동을 복주라고 불렀어. 복주로 도망을 가. 그래서 복주가 한 2년간 수도인 적이 있었어. 고려 수도인 적이. 그래서 그건 좀 기억을 하셔야 돼. 거기. 그래서 거기 보시면 홍건적의 침입, 1차 침입, 2차 침입 이래놨잖아. 그 중에 특히 2차 침입. 10여만 명이 쳐들어왔다. 개경에 함락돼서 복주로 피신하였다. 1년 8개월, 즉 2년 정도는 안동이 수도였었어. 그래서 안동에서 이 국가가 운영이 됐었어. 그래서 이게 국민왕 친필이야. 옛날 글자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는 건데 안동응부라는 거야. 현재 경상도 안동시청에 가면 이 걸려있어. 안동시청 내부에. 국민왕 친필이야. 글씨가 상당히 힘있게 썼잖아. 이 사람은 대통령 하지 말고 문학가나 화가나 이런 거 하면 대성할 사람이야. 국민왕은. 대통령을 하면 안 될, 임금을 하면 안 될 사람이야. 이 사람은. 예적 재능은 뛰어나.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든 노래도 한 30곡 정도 남아있고 이 사람이 그린 그림도 남아있어. 천산대렵더라고 해서 현재 서울중앙박물관에 갖고 있는데 요즘은 최근 전시한다고 하더라고. 재작년부터. 그리고 밑에 제일 끝에는 개경에 있는 공민왕 부부 합작무덤이에요. 노국대장공주하고 공민왕하고 합작무덤. 예? 그 그림 설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도예요. 지도는 조선조에 다시 얘기를 할게. 조선에 가면 다시 나와. 요게 이 공민왕 개혁정치야. 공민왕 개혁정치는 다 알아야 돼. 첫째, 공민왕이 개혁을 단행할 수 있던 시대적 배경, 원명교책이란 혼란기를 이용했다. 중국 혼란을 이용했다. 이 소리야. 자, 그러면서 대외적인 개혁의 내용, 쌍성총관부의 무력수복, 그리고 만주의 요양점령. 요양까지 세력 확장이 돼야 만주의 요양점령. 그리고 대내적인 개혁, 전민변정도가 신돈을 통한 토지개혁, 노비해방, 그리고 정방 폐지. 그리고 이러한 개혁정치가 실패했다. 실제 국민왕 개혁정치가 실패한 건 국민왕이 우리나라의 동성연애로 제일 유명한 사람이야. 동성연애 하다가 죽었어요. 첫째, 노국대장공주하고 14년간 결혼 생활을 하는데 노국대장공주가 이 딸을 낳으면서 딸은 태어나서 곧바로 죽었고 배 안에서 사산돼서 나왔어, 딸이. 그러는 바람에 노국대장공주가 죽었어요. 14년 결혼 생활 끝에. 그러면서 후궁 중에 왕비를 맞아들여. 조선조 15세기까지는 왕비가 죽으면 후궁에서 왕비를 뽑았어요. 16세기부터는 바꿔요. 왕비가 죽으면 왕비를 새로 뽑아. 후궁 무대로 놔두고.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조선조 왕비는 새로 뽑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16세기 중종 때부터고 15세기까지는 이 중국의 영향을 받아갖고 후궁 중에 왕비를 뽑아요. 그래서 반야라는 후궁이 왕비가 돼. 이 둘 간의 결혼 생활을 하는데 둘 사이 아들이 나와. 귀하다는 뜻의 모니노라고 부르는데 이게 두 번째 딸을 낳으면서 딸은 태어나서 며칠이 안 돼서 죽고 이 반야도 죽어요. 이게 해산년이라고 그래. 여자가 임신하면 몸이 자체 방어를 해요. 그 좀 몸에 온도가 올라가고 살이 쪄, 여자들이. 그러니까 몸이 한 1도 정도 이상 올라가. 그래서 항상 더워, 몸이. 그래서 감기를 쉽게 잘 안 걸려. 만병의 근원이 감기거든. 감기 걸리면 다른 병으로 합병이 온단 말이야. 그래도 노인네들이 많이 죽는 코로나 제일 위험한 게 그런 거야. 감기가 출발점이야, 그게. 그래서 독감이 지금 무서운 거야. 노인들 많이 돌아가게 생겼다고. 그게. 그런데 이게 감기를 걸리면 몸에 이상이 생긴단 말이야. 그럼 안 되니까 몸이 스스로 와서 방어를 하는 거야. 자체 방어를 하는 거야. 그래서 몸의 온도를 1도 정도 올린다고. 그래서 쉽게 이렇게 후덕지근해지고 그 대신에 이렇게 다른 병이 쉽게 침투를 못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몸에 살집이 좀 붙고 그런다고. 그래서 애를 낳고 난 뒤에는 북이 뺀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그 열을 1도로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니야. 그걸 해산열이라고 그래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떨어져요. 그게 떨어지는데 잘 안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또 빨리 빼려고, 몸을 또 부기를 빨리 빼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뭐 호박 먹고 잉어 먹고 막 이러잖아. 그거 빨리 빼려고 그러잖아. 그런데 그 해산열이 안 떨어지는 바람에 둘 다 죽었어요. 그게. 그래서 16세에서 20세 사이에 권문세족의 미소년 자제 50여 명을 데려다가 집단적인 동성연애를 했지. 완전 동성연애 클럽을 운영을 해. 자제후이라고 그래서. 그게. 그 국민왕이 운영한 동성연애 클럽을 자제후라고 그래. 서울대학교도 동성연애 클럽이 있어. 우리끼리라고 그래서. 이화여대도 있어. 끼리끼리. 이름은 잘 졌어, 걔네들 참. 우리나라에서 동성연애 제일 유명한 게 국민왕이야. 동성연애 하다 죽었어요. 동성연애 파트너에 의해, 홍윤희에 의해서 난조질을 당해서 죽었어요. 얘가. 국민왕 개혁정치 실패의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 동성연애예요. 근데 그걸 갖고 시험 내면 안 되잖아. 그래서 뭐라고 그래? 개혁세력 미학. 이렇게 시험을 내는 거예요. 실제는 동성연애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서 실패했어요. 국민왕 개혁정치가. 대통령 그만두면 그 개혁 끝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김대중 대통령 때 뭐 햇볕 정책이라는 얘기 안 하잖아. 김대중 대통령을 계승하는데도 불구하고 햇볕 정책이라는 말 거의 안 쓰잖아. 그러니까 대통령 그만두면 그게 끝나는 거야. 그런데 하물며 임금이 죽으면 당연한 게 끝나는 거지. 그래서 실제는 그 동성연애 때문에 끝난 거예요. 그 뒤에 아까 얘기한 바냐라는 왕비하고 사이에서 태어난 귀하다는 뜻의 몽골 말로 모니누라는 애가 있다고 그랬잖아. 얘가 왕을 한 게 그게 우왕이라는 사람이야. 그게 국민왕의 아들이야. 옆에 집은 우왕이래. 이 우왕이 신돈의 아들이다. 이렇게 가짜뉴스 소문이 난 거야. 아니다. 신돈의 아들이 아니다. 하고 권문세족 출신의 이 영의정이, 조선으로 따지면 영의정이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거야. 그게 이인임이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인임을 양아버지로 모시는 거야. 우왕이 지지 기반으로 삼은 거야. 그래서 원나라하게 친하게 지내고 신흥 국가인 명나라를 배척한 친원 정책을 써. 쉽게 얘기해. 원나라 친하게 지내는 정책.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역시 대신들이 이인임의 눈치를 봐. 왕의 눈치를 안 보고. 그런다고.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전방군 사령관으로 나가 있는 최영 장군하고 비밀리에 손을 잡는 거예요. 최영 장군이 이 60이 넘어서 그 여진족 추장 이 딸을 자기 좋게 표현하면 조선으로 따지면 첩으로 삼았어. 그래서 그 둘 사이에 자식이 나오는데 아들 나오고 딸 나온 애가 있어. 그 딸하고 우왕하고가 혼인을 해요. 그러니까 최영이 장인이 된 거야. 이게 최영이. 그래서 최영 장인을 궁궐로 불러들인 거지. 불러들여서 이인임 세력을 축출을 해요. 그러면서 최영이가 권력을 잡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연이 있어. 자, 그러면서 최영에 의한 요동정벌론이 등장하지. 왜? 중국의 명이라는 나라가, 신흥국가 명이라는 나라가 뭐라고 그러냐? 혼란기에 우리가 복잡해서 정신이 없었는데 앞에 있었던 왕조가 원이라는 나라다. 원나라가 쌍성충부, 함경도, 평안도 이란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혼란을 틈타 너희가 뺏어간 거 아니냐? 내놔라! 이런다고. 이걸 천령곡의 위에서 천령의 설치구라고 해요. 위라는 건 관청이라는 뜻이죠. 위아래 하는 위가 아니고 천령적의 관청 설치라는 거야. 그려? 원나라 이어받는다고 명이라고? 그럼 우리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해서 고려다. 그러니까 고구려형 또 되찾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대응을 한 거지. 그래서 요동정벌을 계획한 거지. 이 다음부터는 여러분 다 알잖아. 위화대군 이거. 응? 그래서 위화대군이래. 이러면서 그 창왕 때 패가 입진. 창왕 때는 패가 가짜를 패하고 입진 진짜를 들이민다. 무슨 소리냐? 이성계 세력이 위화도계는 이성계 세력이 이 우왕, 창왕 이 둘은 원래 신돈의 자식이다. 한다고. 그래서 신우, 신창 이랬어. 조선왕조에서 신돈의 자식이다. 왕의 국민왕 계열이 아니다 이거지. 근데 이건 가짜뉴스야. 거짓말이야. 원래 왕우 왕창이야. 원래 전략적으로 권력 잡으려고 만든 가짜뉴스야. 예. 그러면서 창왕을 패해버리고 공민왕의 사촌 동생을 왕으로 앉혀. 그게 공양왕이라는 사람이야. 예를 들고 공양왕을 은근히 협박을 해서 겉으로는 안 하지만 뒤에서 표시 안 나게 살살 협박을 해. 그래서 이 공양왕이 버티다 안 되니까 결국 이성계한테 왕위를 물려줘. 이성계가 7번 거절하다가 8번째 받아들여. 그러면서 이 공양왕은 자기가 별장에는 강원도 삼척으로 가는데 군인이 따라갔다가 삼척 고개에서 죽여요.
그래서 삼척을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 한국은 문화재를 표시하는 간판이 밤색이야. 나중에 차 타고 어디 가다 보면 밤색 바탕에 길을 표시하는 건 녹색 바탕에 흰색으로 글씨를 쓰잖아. 길 표시하는 간판은. 그런데 문화재를 표시하는 간판은 밤색 바탕에 글씨가 써 있어요. 그래서 삼척은 이렇게 언덕을 지나면 삼척 시내가 보이는데 삼척 이렇게 넘어가는 언덕에 그 언덕 이름이 사례째야. 사례째. 원래 살해를 한 언덕이다 이 뜻이야. 살해를 한 언덕이다 해서 살해제 이러는 건데 이걸 빨리 읽어서 사례째라고 읽어. 지금 사례째 이런다고. 사례째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34대 임금 475년 500년의 고려 역사가 끝이 나는 거지. 10세기부터 14세기까지 이러는 거야. 그래서 14세기 국민학개혁 정치는 중요해. 그리고 14세기 초반에 충선왕을 아셔야 되고 충선왕 개혁기구 뭐라고? 사리만. 개헌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의엄차. 그리고 원나라에 세우는 만관당. 그리고 재상이 될 수 있는 종자에서 뭐 재상지정 발표. 이거 네 가지가 중요하다. 이게 고려정치사 500년의 역사예요. 다음 넘겨서 109페이지 고려경제, 중세경제. 자, 여기서 아셔야 할 것이 3개인데 거기 그 페이지 109페이지 보시면 경제정책 1. 농업중심의 산업에서 중농 이렇게 됐지. 농업을 중요시 여긴다 얘기야. 그 뒤에다가 뭐라고 쓰냐? 중농 이렇게 돼 있잖아. 그 뒤에다가 억상공 X표. 그렇죠. 상공업을 억제한다. 그걸 억상공이라고 그래. 억상공을 하진 않아. 농업을 중요시 여기지 상공업은 억제 안 했어.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냐? 조선이라는 나라는 농업을 중요시하고 상공업을 억제했어요. 근데 고려는 농업만 중요시했지 상공업을 억제하지는 않았어요. 예? 그게 다른 점이에요. 시험을 내면 그렇게 장난을 칠 소지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야. 그러면서 거기 농업, 농민안정책, 개간을 장려하고 쓸데없는 일에 사람 동원하지 않겠다면서 어쩌고저쩌고 그건 별 필요 없고 상업정책, 상업 억제를 안 했다고 했으니까 국가가 시장을 설치해줬다. 시전 설치. 수도인 개경에 국가가 운영하는 가게가 있다. 국영상점. 그리고 금속화폐를 썼다. 그리고 뭐 수공업 이건 뭐 나중에 얘기할게. 자, 그러면서 국가 재정 운영. 국가 재정 운영은 세금이지. 세금을 거두려면 세금 근거조사를 해야 되니까 일단 농경국가니까 토지가 중요해. 그래서 토지장부가 있어. 그걸 뭐라고 그래? 양안이라고 그래. 거기 보시면 양안, 토지장부, 토지대장. 양안에다가 그 2번 토지와 호구 조사하는 거. 그리고 사람을 데려다가 일시켜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호구, 집조사를 해. 이 호구조사, 이 인구장부가 있어. 그걸 뭐라고 그러냐? 호적이라고 그래요. 호적. 그건 3년에 한 번씩 작성하는 걸 원칙으로 그래. 그래서 국가의 가장 기초적인 두 장부가 뭐 토지장부인 양안, 그리고 인구장부인 호적. 이래. 조선도 똑같다. 조선도. 중요해. 그래서. 자, 이래서 이걸 통해서 세금을 거뒀어. 거둔 세금을 밑에 써. 재정운영. 그 재정기구인 재정경제부에 해당하는 호부가 있고 화폐 출납, 화폐가 잘 나가고 들어오는가, 즉 한국은행, 곡식 출납, 쌀이 잘 나가고 들어오는가, 농림부. 이걸 서류를 검사한다. 그래서 이 경제관청에 3사라는 관청이 있었어. 이 성종 때 송나라제도 갖다 쓴 거야. 3사라고. 재정기관. 고려 재정기관이 2개밖에 없어. 호부하고 3사밖에. 그렇고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그렇다 이거지. 자, 이렇게 걷어들인 재정은 써요. 쓰는데 그 중에 알아야 할 게 있어. 자, 수두서울에서 근무한, 개경에서 근무하는 관리한테 급료를 주는데 고려는 관리 급료를 6개월에 한 번씩 줬어요. 그래서 물건을 써줘. 이게 종이를 줘. 흰색 비단에다가 이렇게 써줘요. 흰색 비단에다가 거기 고등어 5마리, 얼음 2개, 뭐 이렇게 쌀 10가마 이러면 개경에 있는 창고에다가 이걸 보여줘. 그럼 창고지기가 거기 써있는 물량을 그대로 내주는 거야. 그게. 그런데 개경에 창고가 2개가 있어. 왕궁을 중심으로. 좌측에 창고가 하나 있고 우측에 창고가 있고. 이걸 조선이 나중에 모방하는데 그래서 좌창 우창이라고 그래. 그중 뭘만 기억하면 돼? 좌창만 기억하면 돼. 자, 관리 녹봉은 어디서 지급한다고? 좌창에서 지급. 관리 녹봉 제일 끝에 좌창에서 지급 이렇게 됐지. 거기 좌창에서 지급에다 동그라미.
우창은 하나 건너뛰어서 왕실경비 붙이면 우창에서 지급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하는데 어차피 시험 내면 관리 녹봉이야. 왕실경비는 필요 없어. 관리 녹봉이라는 급료야. 관리 급료는 개경의 왕궁을 중심으로 좌측에 있는 창고에서 줬다. 그렇지? 좌창에서 운영 얘기야. 자, 넘겨서 수치 세금 걷는 거. 여기도 좀 간략하게 하고 넘어갈게. 조선에 가면 또 나와. 똑같은 게 또 나와. 자, 수치 일단 조, 즉 조란 토지세. 토지 생산량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받는다. 그렇지? 10분의 1세 원칙이야. 전에도 설명을 했어. 세라는 것은 인구세, 사람세. 세는 거기 수조권자가 거둬들인 저 10분의 1. 10분의 1. 일결이라는 게 신라가 결부법이라는 걸 했다고 그랬잖아. 300두 수확하는 땅을 일결이라 한다. 이랬지. 그 300두의 10분의 1이면 얼마야? 30두. 그래. 자, 그 30두의 15분의 1. 15분의 1. 30두의 15분의 1이면 2두지. 2두를 국가 세금으로 낸다. 그래서 합쳐서 조세래. 세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할게. 여러분 일단 토지세는 얼마라고? 10분의 1.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 토지세는 10분의 1. 자, 그리고 토지, 논과 밭으로 구분. 한자로 논은 수전, 밭은 한전 이렇게 불러. 토지가 비옥한가에 따라서 상중하, 세개 등으로 나누어서 세금을 거뒀다. 그리고 각 지역에 거둬들인 세금을 수도 서울, 개경으로 운송을 해. 운송을 하는데 일단 각 지역에 거둬들인 세금을 모아요. 모아서 보관하는 창고가 있어. 이 창고를 조세 보관 창고, 줄여서 조창이라고 해요. 조창. 청주에서 고려 때 거둬들인 세금은, 충청도는 옛날 양광도라고 한다고 했어. 청주에서 거둬들인 세금은 어디로 모으느냐? 전부 다 저 온양 아산에 가면 공셀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지금 조그만 성당이 아주 유명한데 거기에 그 공셀이라는 성당 외에 거기에 창고가 있었어. 그걸 공진창이라고 해. 공진창이라고. 그 공진창 있던 자리에 좀 더 가면 강하고 바다가 만나는 지역이 있어. 그래서 강하고 바다가 만나갖고 뭐가 유명하냐? 거기에 장어집이 유명해. 나중에 거기 가봐. 장어집 무지하게 많아. 우리나라에 일반적으로 유명한 장어면 무슨 장어라고 그래? 굴비 그러면 영광굴비가 제일 유명하잖아. 장어 그러면 무슨 장어라고 그래? 풍천장어 이래. 왜 풍천장어냐? 그 풍천이 어디냐면 저 전라남도 여기서 한 빨리 가면 한 40분? 전라도 고창이라는데 고창. 전라도 고창에 유명한 사찰에 선운사라는 절이 있어요. 나중에 조선 주기 보면 나와 이 선운사라는 절이. 선운사가 동백꽃이 유명해. 그 선운사라는 사찰 뒤쪽으로 가면 강하고 바다가 만나는 지역이 있어. 거기가 풍천이야. 거기가. 그래서 예선 강물살도 이기고 바닷물살도 이겨야 돼. 그러니까 이 장어가 힘이 좋아. 그래서 풍천장어가 제일 유명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큼 유명한 게 저기 공진천 장어예요. 그래서 거기 장어집이 많아. 가보면. 나중에 데이트하러 가봐. 아, 거기 성당이 예뻐. 마을인데, 시골 마을인데 참 예뻐, 성당이. 자, 그게 아산 공셀이라는 마을이야.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그게 예뻐, 성당이. 우리나라에서 예쁜 성당 중에 하나야. 거기 영화 같은 드라마를 많이 찍어요. 널리 알려지는. 옛날에 가을 동화, 겨울 뭔가, 나 보진 않았는데, 하여튼, 가을 동화 그런 데 찍은 성당이 하나 있어. 그게 어디냐? 전주 한옥마을들은 가보지. 그 앞에 가면 성당 있지. 그게 전동성당이라는 데거든? 거기서 찍었어. 그 안에 내부. 밖에 말고 안에 내부. 거기 내부가 예뻐. 그 성당. 내부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밖에서 휘 둘러보고 내부는 안 보더만. 아, 성당은 내부 들어가도 뭐라고 안 해. 불교 신자든 상관없어. 뭐 세월호 신자든 불교 신자든 뭐라고 안 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음에 가서 들어가 봐. 거기 내부가 예뻐. 여기 공세리 성당이 또 예쁘고. 천주교인이 아닌데 하여튼 그리야. 들어가도 상관없어. 자, 그거 조세 보관 창고, 조창. 전국에 13개가 있었는데 고려는 이 조세 보관 창고를 서울로 운송을 하는 거지. 예. 그리고 소장료인 지대라는 게 있고, 뭐 공전사전이라는데 이건 뭐 지금 얘기해봐요. 그렇고 나중에 어차피 조선에서 다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현물납부제도인 공납제도라는 게 있고 노동력 제공인 역이라는 게 있고. 자, 고려사에서 중요한 게 토지제도야. 내가 첫 시간에 뭐라고 그러냐면 선사에서 고대까지는 부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고? 부자 그러면 뭐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라고? 노동력 많이 가진 거예요. 그 노동력이라는 게 사람일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어요. 전 세계가 다 이래. 자, 이제 노동력을 배경으로 중세사회는 전 세계가
노동력을 배경으로 한 뭐 중심 경제냐? 토지 중심 경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중세란 뭐요? 토지제도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고려의 전시과제도, 조선의 과전법제도 하는 토지제도, 서양의 장원제도, 이렇게 토지제도가 중요해. 예. 그래서 이 고려사회도 가장 중요한 게 거기 정비과정하고 만들어놓은 전시과로 대표되는 토지제도예요. 이 토지제도가 중요하다. 토지제도가. 일단 그 위에 이 토지제도가 흘러가는 얘기는 있다 하고 시간이 애매해 하다 보면 위에 설명만 할게. 4. 전시과대도의 토지 소유. 요 단락만 설명할게. 1. 운영. 전시과 토지 주는 거. 문반 무반. 문무관리에게 지급. 그리고 군인에게 지급이라는데 군인에다 동그라미. 요 군인이라는 건 누구냐? 이군육이 중앙군이냐. 군인을 밖으로 빼서 중앙군인. 괄호 열고 이군육. 지방군에 왜 주연군 이런 애들 있다고 했잖아. 걔네들은 아니고 직업군인한테 주는 거예요. 직업군인한테. 2군 6이 중앙군인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군이라는 것은 2군 6이 중앙군인을 얘기한 거야. 그리고 한인이 이러는데 한인은 과거에 급제했는데 아직 업무를 못 받았어. 대기 발령 중에 있어. 그래서 나 오늘 한가해요. 이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한가한 사람에서 한인 이라는 거예요. 대기 중인 자. 조선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 한가한 양민에서 뭐라고 그래? 어른들이 건들건들거리면 한량이라고 그래요. 그게 한인에서 나온 말이에요. 원래 한가한 양민이라고 해요. 한량입니다. 원래 고려는 한이라고 그러고 조선은 한량이라고 불러. 예.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토지를 지급하였다. 전지와 고려는 북쪽에 있는 나라라 날씨가 추워.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임야를 줘. 그걸 시지라고 그래. 땔감을 주는 게 아니고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임야를 그걸 시지라고 그래. 전지와 시를 줬다 해서 전시과 한다고. 등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해. 9급 공무원하고 1급 공무원하고 똑같이 주면 안 되잖아. 차등 지급을 해. 원칙, 관직복무에 따라, 관직복무와, 즉, 호봉에 따라, 관직복무, 직역에 따라, 업무에 따라서, 대가로 수조권, 수조권이란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 토지세를 받아먹을 수 있는 권리. 자, 토지를 줬다. 그러면 토지를 사고 팔 수 있는 권리 준 거 아니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래. 토지를 줬다. 소유권 준 거 아니에요. 소유권 준 게 아니고, 토지세를 받아먹을 수 있는 권리. 이걸 한자에서 뭐라고 그러냐?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에서 수조권이라고 그래. 앞으로 토지 줬다 그러면 무조건 뭐라고? 수조권 준 거야. 사고 팔 수는 없어. 소유권은 국가 갖고 있어요. 다. 수조권 준 거예요. 토지 줬다는 뜻은 수조권 줬다는 얘기지 토지세 받아먹는 권리를 줬다는 얘기지 사고 팔 수 있는 권리 준 건 아니다 하는 얘기야. 신라가 그렇고 고려가 그렇고 조선이 그렇고 다 그래.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 자꾸 세뇌를 시켜야 돼. 퇴직 시 반납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공무원한테 준 거니까 퇴직하면 반납해야지. 원칙이 그렇다 하는 얘기야. 원칙대로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는 두고 볼 일이고. 자, 이러한 전시과의 종류, 공음전, 민전 이런데 이건 나중에 설명하고 별 필요 없죠. 이 전시과가 무신의 집권으로 붕괴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밑에 있는 칸박스를 내가 만들어 놓은 토지제도 변천이야. 일단 이렇게 외워. 한 1, 2분밖에 안 남아. 대한민국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도시가 어디냐 현재? 서울이지. 서울의 땅값이 제일 비싼 이유가 뭘 것 같으냐? 서울의 땅값이 제일 비싼 이유가 뭐겠어? 수도니까요. 수도니까. 그래서 대통령도 거기 살아. 내가 좋아하는 신문화도 거기 살고. 왜? 수도니까. 그러면 고려라는 나라의 땅값이 제일 비싼 도시가 어디겠어? 개경이지. 그게 고려 토지제도야. 역시 개경의 땅값이 제일 비싸. 그래서 역시 개경 이렇게 외우면 돼. 거기 봐 그렇게 해놨잖아. 거기 칸박스 안에 봐봐. 역분전, 시정전식과, 개정전식과, 경정전식과 이렇게 된다고. 역시 개경. 자 이렇게 외워. 고려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데는 역시 수도인 개경이다. 역시 개경. 역분전, 시정전식과 뜯어 고쳤다. 고칠겠자. 개정전식과. 다시 또 뜯어 고쳤다. 다시 경자. 경정전식과. 그래서 역시 개경 이러는 거야. 그랬는데 무신이 권력을 잡으면서 이 무신이 무식하거든. 그래서 토지제도 같은 거 잘 못 알아들어. 지 이름도 못 쓰는데 뭐 글자를 읽어야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A씨 하더니 그냥 조패고 토지 빼서. 그래서 불법적인 농장 확대가 일어나. 그러니까 전시과가 폐지되는 게 아니라 그냥 무너져 내려. 왜? 신경을 안 쓰니까. 그러니까 전시과 제도가 붕괴를 해. 붕괴. 무너져 내렸다. 폐지했다가 아니고 붕괴되었다. 자, 이게 고려 전기 토지제도야. 뭐? 역시 개경. 잠시 쉬었다가 역시 개경. 경제편 할게. 쉬었다. 7분만 쉴게.